이런 거는 세상에 알려야 돼요. 네. 나한테 무슨 소리지? 아마 저를 보면서 부담을 더 내려놨을 수도.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선생님이 너무 잘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이 수업의 최대 반전은 네. 선생님이 교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죠? 네. 선생님 원래 교사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아이돌을 그런 건 꿈꿨던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 이러면 반칙인데. 너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박시은 선생님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올해 6학년 맡아서 아이들과 같이 학교 생활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산양초에서 6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6학년의 사회과에 나오는 다문화 같은 주제를 이렇게 교육연극으로 할 때 이거 참 쉽지 않은 생각인데 이렇게 교육연극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연극의 장점은 네.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치 같은 것은 주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예.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골자가 서로 간의 문화를 존중하자, 그 다음에 차별이나 편견 어린 시선을 갖지 말자인데 요곳은 교사가 좀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서로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네. 그런 것들이 가치를 내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예술 강사 입장에서는 이 수업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을까요? 우선은 담임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이 수업 안에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되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네들한테 그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담임 선생님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다문화를 대할 때 저희가 흔히 다문화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 아시아의 어떤 지역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서 인도를 또 갖고 오셨어요. 조금 생소한. 생소한. 그러면 저는 또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또 거기서 시작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를 간다면 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했냐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그 아이의 상황을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쉽게 아이들이 연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아이의 입장을 먼저 아이들이 되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들어가자. 이렇게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박지연 선생님은 다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학생들이 좀 그런 것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고민을 하셨다면 예술 강사 입장에서는 이걸 좀 극적인 상황으로 연극적인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셨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중심 장면 만들기 전에 네. 그 아이가 그 전학을 오기 전날 밤 악몽신을 표현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워밍업으로서 좋았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활동을 구성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가 그 두려움도 있고 어떤 낯선 환경에 갈 때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거를 실제 벌어진 일로 한번 꾸며봐라 할 때는 또 단계가 길어요. 그런데 꿈 장면에는 다양한 것이 막 마구잡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꿈 상황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아이들이 또 다양한 모습을 꿈 안에서의 나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그 주변에 누가 있겠냐 또 담임 선생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입장을 다 들어볼 수 있었고 이게 실제 벌어지는 일보다는 더 극적으로 확대되어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게 꿈 장면의 활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연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예술 강사랑 같이 수업하는 게 우리가 사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팀 티칭을 하고 다문화를 중심으로 이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수업하기 전에 좀 걱정되는 것들 뭐 그런 거 있었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연극 수업이라고 하면 연극을 그렇게 편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해서 그 이름에서 주는 약간의 허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네. 아이들이 뭔가 연극적인 표현을 했을 때 네. 그걸 잘 짚어주고 지도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하신 거는 연극 자체에 대해서 네. 내가 뭐 배우가 돼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네. 근데 이번에 직접 이렇게 수업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예술 강사 선생님께서 많이 담당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는 그 흐름을 좀 잡아가는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연극적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제일 앞에 연극 보여주기 했었잖아요. 네. 역할로 들어오시고. 네. 저희 엄마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아이들이 깜짝 놀랐지만. 아, 그런데도 그것을 정말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사만 이렇게 읊어도 정말 그게 연극인 것처럼 아이들은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이 수업의 최대 반전은 네. 선생님이 교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죠? 네. 근데 늘 수업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제가 역할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할 때마다 저희는 보고 대사를 해주셔도 돼요. 그 역할로서만 그 대사를 해주셔도 돼요. 하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그게 연극으로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좀 더 내려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연기를 막 감정까지 안 살리고 그냥 살짝 외워서만 들어오셔도 충분히 교실 안에서의 그 연극의 그 케미는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담임선생님의 정말 새로운 모습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데는 정말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뭘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담임선생님들이 부담을 좀 덜어놓으시면 근데 저는 좋을 것 그 같아요. 대목에서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막 이걸 연기를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그냥 상황을 만들어 보고 내가 그냥 그 역할을 해보는 거지 내가 엄청 연기를 잘해야 돼, 뭘 발성을 잘해야 돼 그런 생각은 애들도 마치 뭐 배우가 되는 부담감 이런 건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를 보면서 부담을 더 내려놨을 수도.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선생님이 너무 잘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애들이 다, 선생님 어색하셨죠? 이렇게 나중에 수업 끝나고. 그래서. 6학년이라 네. 그런 또.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맞아. 자신 없었어.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냥 했어. 이렇게. 그런데 애들의 그 마음이 느껴졌던 대목이 저는 그 문을 미는데 이게 안 잘 열려. 안 열려서 덜그덕 됐단 말이에요. 다른 교실 같았으면 애들이 아마 거기서 빵 터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애들이 그거를 참아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그랬나요? 받아. 네. 저는 집중하느라고 못 봤는데. 분명히 아마 이 담임선생님과의 그게 쌓여있지 않은 아이들 혹은 이 연극 수업의 경험이 전무하다면 그냥 그 상황은 그냥 웃음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그거를 받아주고 저거는 이 상황과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아 정말 이 연극 수업 자체가 얘네들을 좀 성장시켰구나.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게끔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애들의 요런 장면들, 요런 언어, 요런 거는 좀 인상적이었다 하는 그런 것들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좀 꾸며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이가 우리 교실에 들어왔을 때 네. 누구나 막 다 도와주고 먼저 막 나서서 이해해주고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착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날 것에 일단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당황스럽고 약간 거리감 있는 감정을 아이들이 표현해주길 바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바란 거거든요. 그때 이 수업의 백미가 저는 선생님이 그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특히 애들한테 어떤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는 선생님의 질문이 딱 포인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낯선 타인이 외부자가 저희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까지 많은 감정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80분 안에 다 다루고 자연스럽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두 분의 그 질문이 굉장히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측의 면을 외부자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줬던 수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의논을 미리 하시고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네. 좋은 수업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걸 여실히 또 느꼈습니다, 이번에. 일단 우선 교사, 이 지은 선생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셨고, 거기에 또 수업에 대한 컨설팅 교장 선생님 가능하셨고,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딜레마에 빠지거나 아이들에게 또 반전되는 질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사전에 저희가 한 3번 정도는 회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모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대답이 나올까도 좀 한번 상상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벌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둘이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게 서로 느껴졌어요. 얘네들이 보여진 상황, 그 상황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황 외에 이들에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역으로 아이들에게, 관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 아이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깨우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비가 과정이 없었다면 이 이번에 다문화 수업이라는 것이 그냥 낯선 사람들한테 잘해주자 그죠. 정도의 네. 상투적인 교훈만 주고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수업 안에서 여러 역할을 만들어낸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기존의 사람도 있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이전에 외국에서 왔던 애들도 있었고 맞아요. 이래서 좀 그 인간관계의 역학성을 애들이 만들어낸 것 같고 교육연구 수업이 가장 어려운 질문 그 지점이기도 한 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장면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보고 그 질문을 못하면 뭐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연기를 잘한 걸로 평가하고 끝나는데 그 한 이야기의 그 백그라운드까지를 잘 질문해 줘서 그래서 이제 뭐 애들도 또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생각이 있는데 대사로 표현 못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입장에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게 그 상황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 수업 영상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 적절하게 판서와 활동이 잘 조합이 되어 있구나를 또 느꼈어요. 네. 그래서 활동으로 풀고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정말 명확하게 판서로 그림처럼 딱 아이들한테 박히게끔 해줬던 부분이 정말 절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연극 수업이 어떤 연기력이나 어떤 그 배우로서의 뭐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업 기술이 상당히 교수 학습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지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예술 강사가 매번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또 입기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 좀 팁을 얻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 혼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수업이든 그 형식보다는 그 본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교육연극 같은 경우는 설명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의 뭐 생각이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줘야 돼서 일단 교사 자신이 이 수업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방향에 초점을 잡을지가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로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역할극은 교사 혼자 부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분이 안 계실 경우에. 그래서 그런 장면 짜는 게 어려울 경우는 이번 수업처럼 그냥 정지 동작 정도로만 활용을 해서 뭐 터치하면은 그냥 대사 한마디 네, 그 정도는 교사가 진행을 해도 연기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담임쌤께서 혼자 진행하는데 그래도 이게 둘의 대화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AB로 짜서 저는 그 교실 안에 있는 아이 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네한테 미리 조금 살짝 주고 비밀이야. 너희 요거 연습해와. 그리고 애들을 통해서 그쵸.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그 수업에서 준비한 아이들이 짠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어떤 상황 같냐고 시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혼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네. 참 다문화 앞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주제를 또 이렇게 교육연구으로 해주신 박지은 선생님과 김태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연극을 할 때 당시에 그 인도에서 온 그 친구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을 했냐면은 뭐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뭐 음식을 시켰는데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약간 연극인데도 서운한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조금 들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외국인이 걸고 있을 때도 약간 좀 불편했겠다 이런 게 느껴지니까 왠지 또 약간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그 나라 언어를 하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조금 터득해 가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해서 막 그렇게 적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이렇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저희 담임 선생님의 좀 더 재밌는 점, 딱 연극 수업 하시니까 선생님이 되게 약간 엄마 역할 같은 것도 잘하시고. 너무 웃으시면서 하니까 너무 귀여우셔요. 담임 선생님이 새로운 모습을 네, 너무 제가 이게 연극 수업이 약간 좋은 이유가 약간 원래 다른 선생님 오셔서 하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게 원래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맞아. 약간 자연스럽게 엮여져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가 된 느낌이 드니까 이제 연극쌤도 그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